진짜 큰 마음 먹고 집중해서 일 끝내야지 마음 먹었지만 막상 시작하면 릴스에 게임에 세월만 날리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딱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러셀 바클리 박사 최신 연구 논문에서 밝혀진 테크닉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죠.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 저스틴 팀버레이크, 엠마 왓슨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극찬하였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쇼폼 보는 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시작하면 뭔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책상에 앉아서 바로 딴짓을 하거나 멍 때리는 것도 하나의 시작이긴 해요. 문제는 이 잘못된 시작이 우리를 더 산만하게 만들고 자책감에 빠지게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건 집중 시그널 루틴입니다. 우리 뇌에게 진짜 지금부터 집중 시작이다 라고 확실한 신호를 주는 심리적 트리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가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저는 1분만 팔 벌려 뛰기를 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딱 1분만 뛰고 바로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면 뇌가 심장이 뛰는 것을 보니 뭔가 중요한 순간이구나. 집중 잘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을 쏴줘야겠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거 진짜 사소해 보이는데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을 펌핑해 준다는 것을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전문의 존 레이티 박사가 논문으로 증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50분 조각 루틴입니다. 우리는 보통 할 일을 오전 내내, 오후 내내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인식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해요.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초집중하려면 우리 뇌의 한계인 50분을 이용해야 되죠. 쉽게 말해 업무 시간을 50분씩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첫 50분은 워밍업 파트예요. 이때는 가장 쉽고 부담 없는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거나 오늘 할 일의 목차만 적는 식으로 뇌를 예열합니다. 저는 이 워밍업 파트를 이용해서 뇌의 부담을 줄이고 일단 시작부터 하고 있어요. 각종 복잡한 생각 때문에 실행 못하면서 벗어나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0분은 몰입 파트예요. 저의 경우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영상 기획이나 글쓰기 등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시간으로 갖는 편이죠. 마지막은 정리 파트예요. 저는 업무 종료 전 50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마무리가 깔끔해야 다음날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 종료 전에는 오늘 한 일을 점검하고 내일 쉽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하는 것에 목표를 두죠. 누군가에게는 책상 정리가 될 수도, 내일 할 일 리스트 작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일 시작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딴짓에 빠져서 30분, 40분 훌쩍 날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날 마무리를 다음날 바로 일에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훨씬 빨리 집중할 수 있고 그날 하루 복리 효과로 전체 생산성이 확 높아진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일 아침에 바로 몰입하고 싶다면 퇴근 전에 세팅을 해 놓으세요. 분명히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 집중력을 좀 더 높여서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집중력이 약한 고지능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의지로 참아야지 라고 다짐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능은 높지만 전두엽에 실행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그 의지가 바닥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뇌라는 게 의지력보다 특정 신호, 즉 트리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누가 옆에서 라면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도 먹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현상도 이런 트리거 때문이죠.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핵심은 뇌를 속이는 트리거를 만들어 놓고 의지력이 없어도 될 만큼 가장 작은 단위의 일로 일단 시작부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집중하기 전 특정 향수를 뿌리는 걸 좋아해요. 이 향기를 맡으면 딱 5분 초집중하자라고 정해놓는 거죠. 사실 5분만 집중하다 보면 계속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내가 뭐 할 때 집중이 잘 되는지를 메모해 보세요. 1분도 안 걸리니까 지금 바로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만의 트리거가 정리되셨나요? 이제 그 트리거 뒤에 해내고 싶은 일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붙여보세요. 그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집중 잘하는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 꿀팁은 타이머를 활용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 구글 타이머를 사용하는데 시각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걸 보면 뇌가 긴장감을 느껴서 딴짓을 못하게 막아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빨간색이 사라질 때까지만 딴짓 안 하고 끝내자 라고 스스로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시간을 시각화해 놓으니까 어라? 지금 딴짓할 시간이 없네 라고 인식되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효과가 좋아요. 한번 해보시면 몰입도가 확 올라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의 하루는 누구나 만만치 않죠. 직장인은 업무 앞, 상사 눈치, 성과 스트레스에 학생들은 시험 공부, 진로 고민 등 너무나 챙길 게 많아요. 그렇기에 이 모든 게 벅차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잠수 타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을 억지로 참고 꾹꾹 눌러만 놓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산만해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 감정에 이름 붙이기 정말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짜증나지? 아까 실수한 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죠. 이 불안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자체로 마음이 좀 안정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에서 해결 가능한 실체로 전환하는 거죠. 저의 경우 불안한 감정을 쫄보라고 부르거든요. 쫄보야 또 왔구나. 알겠어. 하고 인정하면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백색 소음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집중이 안 될 때 빗소리나 모닥불 타는 소리에 집중하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때 머릿속 잡생각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브라운 노이즈나 카페 소음을 틀어놓고 그 소리의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흩어진 멘탈을 챙기는데 효과적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뇌과학의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집중력 낭비의 큰 원인 중 하나가 휴대폰 보느라 뇌가 지쳐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 얻는 이점도 있지만 정작 내 두뇌의 에너지가 바닥나면 더 큰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도파민 배터리를 점검해 봅니다. 쇼폼을 보고 나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 영상은 나에게 영감을 줬나? 아니면 시간만 낭비했나? 그리고 메모장에 기분을 가볍게 적어두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핸드폰을 볼 때도 확실히 감이 옵니다. 이걸 볼지 말아야 할지가요. 그리고 또 하나, 핸드폰에 앱이 많은 것 자체만으로 주의력을 많이 뺏깁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정말 내 성장에 꼭 필요한 소수 정예앱만 남기고 삭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고지능자이지만 실행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집중력, 진짜 이렇게 관리만 하면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먹으셨다가 포기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노파심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 하면 오히려 버겁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팁은 하나씩만 해보기에 오늘은 1분 팔 벌려 뛰기를 해보시고요. 내일은 타이머 쓰기, 모레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도전해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도해보면 어느새 내 집중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걸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 집중력 관리는 남들이 집중 안 돼 하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시간 낭비할 때 나는 찐으로 몰입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쉬는 시간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쌓이면 1년 뒤, 2년 뒤엔 엄청난 격차가 생길 거예요. 저도 ADHD 진단을 받고 이 방법으로 실천한 결과 국내 1위 마케팅 회사에 필진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건 분명 제가 산만한 뇌를 초집중 가능한 뇌로 바꾸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지능이 모자란 사람도 하였으니 여러분은 더 쉽게 가능하실 겁니다.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게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때 일하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게임이나 했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조금씩 이런 루틴, 습관, 멘탈 챙김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인생도 달라지더라고요. 여기까지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때 바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체성을 바꾸는데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방법은 바로 적어보는 거죠. 이 영상의 댓글에 내가 변할 내일을 한 번씩 적어보세요. 여기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따라서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오롯이 나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점만 생길 뿐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오늘부터는 매일 초집중하는 행복한 인생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